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요즘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죠. 무려 2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삼성그룹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까지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 상속세 납부로 인해서 정말 곤욕을 치르는 이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원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2위이고 할증평가까지 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이런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굴지의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이 무너진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세계 유리의 손톱깎이 제조업체였던 3세븐이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적자 기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었죠. 또 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는 2017년에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긴 사례가 있었고요. 또 국내 유리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은 2017년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이 매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유망한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 원을 상속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해서 기업 경영자가 아예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할 걱정 없이 가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납부유예 제도라는 것이 좀 생소하죠.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그 여론이 있어서 이제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납부유예 제도란 당장의 현금 유출을 줄여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업을 영위하게 되면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이제 당장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를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업을 유지할 동안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납부유예 제도는 납부를 유예시켜 준다는 제도죠. 이 결이 다르죠. 가업상속공제 제도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많은 혜택을 주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제도임에 인데 반해서 납부유예 제도는 납부 자체를 유예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유예 제도 요건, 무조건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준수를 해야지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이죠. 자,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와 거의 유사한데요. 이 납부유예 제도가 요건이 거의 유사한데 특별한 점을 꼽으라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평균의 70%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뭐가요? 이 납부유예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의 7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가압상속공제나 가압승계증여특례제도는 이 사후관리 요건이 좀 너무 깐깐해서 이거 지키려면 어렵다. 그래서 여태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납부유예 제도는 70%, 가압상속공제나 가압승계증여특례제도는 90% 이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납부유예 제도는 7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자, 불경기 때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삭감할 필요도 있죠. 그럴 때 70% 이상만 유지하면 되니까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납부유예 제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압상속공제 제도와 다른 점은, 납부유예 제도가 가압상속공제 제도와 다른 점은 업종유지 요건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다가 유통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0%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납부유예 제도는 모든 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관련된 업무 관련 자산 비율만큼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부유예 제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예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평택에 비사업용 재산, 투기성 자산을 전답을 10만 평을 가지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업무 관련 자산이 아니죠. 비업무용 재산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압승계 제도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4년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인데요. 납부유예 제도는 아주 파격적으로 가압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데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